전 세계에서 가장 기회가 많은 한국의 MZ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었던 단군 왕검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누려오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한반도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한 번도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주목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누리십시오. 양곤에 있는 제 방입니다. 가운데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세계유산이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직업상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보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문화유산을 보러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상점들이라던가 농사짓는 시골마을, 그다음에 도시, 다양한 환경, 배경, 그리고 청년들이 일하는 모습들,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ODA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났던 여러 관공서 분들, 그다음에 거기 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미얀마에 와서도 느끼는 건데 유럽이나 서구 쪽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먼저 발전하고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훨씬 비쌀 뿐더러 산업화도 먼저 발달되어 있어서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많죠. 물론 지금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동남아시아라던가 인도 지역이라던가 이집트라던가 유럽이나 아메리카, 북부 아메리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다 작은 나라에 비해서는 대부분 경제력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인프라도 굉장히 떨어지고 산업화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산업과 공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인프라가 싹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어떤 추진력이 있으면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고. 니네 기성세대들이 뭘 아냐 도대체. 니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우리의 힘든 걸 알아?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지 알아? 옛날에 너네가 더 못 살았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걸 알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조금만 너네 지금 그렇게 괜찮은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꼰대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청년들의 생각이 옳고 그런 청년들의 힘든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청년들에게 더욱더 많은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들의 생각을 이해를 해주고 그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저는요 정답을 얘기하진 않을게요. 지금 한국의 어떤 청년들이 한반도 안에서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많지 않아요. 일본이라던가 중국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일 텐데 그 나라들은 왜 싫어하냐면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랑 라이벌이었고 우리나라의 주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네들보다 고만고만했다거나 지네들 식민지였거나 자기네들의 사대국이었거나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하면서 그 나라들을 추월해버리고 그 나라들보다 성장하고 세계 속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되게 약간 내가 볼 때는 약간 모질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한국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 해요. 물론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악질 같은 인간들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이스피싱이라던가 각종 강력범죄들을 일으켜서 나쁜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사기꾼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머리 잔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런 일들은 계속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되게 호의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 바탕을 다 기성세대들이 지금 깎아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하나 하기에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어 학당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호의적인 상황에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말이죠. 꼭 그 나라 현지에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일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럴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불편하고 우리나라만 힘들고 우리만 괴롭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한 거 아닌가? 비관한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관은 그저 자기 변명일 뿐이에요. 자기 변명을 백날 해줘도 옆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은 우쭈쭈 하겠지만 그 우쭈쭈 하는 사람들이 당신네를 도와주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세상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항상 일본에 밀렸고 일본의 워크맨을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고 미국에서 뭐가 물건이 왔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 소리 듣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출장을 나와도 사갈 게 없어요, 사실. 핸드크래프트 아니면. 핸드크래프트는 사갈 게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 사는 게 훨씬 싸요. 우리나라 제품들은 제품이 훨씬 좋지만 그만큼 물건값이 비싸니까. 근데 뭐 그냥 외국에서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해외에 막 넘쳐나죠.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만큼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우리 나이 때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 잘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미얀마라는 나라에 와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 월급이 200만 달러입니다. 평균 월급이. 평균이라는 거는 월급이 100만 달러도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00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13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룻밤에 술집 가서 시원하게 술 마시면은 10만 원 넘게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예요. 오마카세?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개념도 없어요. 개념이 아예 없어. 무슨 20대가 차를 사요? 30대가 차를 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풍족한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들 볼까요? 프랑스? 프랑스에 있는 청년들이 차를 끌고 다닌다고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청년들 중에서 가장 돈 잘 쓰고 가장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보다 돈 잘 쓰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들 많죠. 주변에 보면 부자들이 많아요. 그 부자들이 막 SNS를 해요. 자기가 돈 많은 걸 자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SNS에 자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SNS를 보고 있으면 왠지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뭔가 부자가 아닌 것 같아. 난 쟤랑 똑같은 학교 다니고 난 쟤보다 공부도 잘했고 난 쟤보다 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쁜데 왜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자괴감이 들죠. 그런 비교가 사람을 슬프게 하고 그런 것이지 사실 여러분들 중에 밥 굶는 사람 있어요?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밥 굶게 안 해줘요. 밥을 굶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장년층,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아무도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2023년에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기회가 많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 사는 국민들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도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여건이 쉬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시스템에 있는 선진국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교적이어가지고 뭔가 창조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추진력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의 품질 좋은 톱니바퀴를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가를 창조적으로 나가고 뭔가를 진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 없으면 취업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공무원 생활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 바로 사업을 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아는 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사회는 책 속에 있는 내용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 사회를 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거기서 재미를 얻고 거기서 추진력을 얻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회에서 출근만 딱 하고 퇴근 시간 딱 지켜주면서 월급 많이 주는 그런 회사는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겉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회사도. 대학교가 아니에요. 회사는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 곳이고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 조직대로 그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깝깝함이 또 있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보면은 굉장히 편해 보이고 광화문에 그 큰 빌딩들에 명찰들 패치 타고 다니면서 점심 먹어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취준생 입장에서도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다녀보면은요 그것처럼 깝깝한 것도 없어요. 사실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근데 저는 공무원 하다가 5년 만에 뛰쳐나왔어요. 5년 만에. 너무 생각이 깝깝해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전 세계의 청년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많은 기회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없다.
입니다. 그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장년들 자식들 좀 자기 품앗 자식으로 계속 이렇게 싸매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 진취적인 기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계신 청년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었던 단군 왕검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누려오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한반도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한 번도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주목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불행하시죠? 불행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불행은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즐겨야 됩니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는 백수를 바라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일하는 워커들을 원합니다. 워커가 되지 않으려면 굉장히 풍요로워야 돼요. 물론 앞으로 로봇가 발전해 나가고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점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가속화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누구나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로 했고 항상 누구나 일을 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자기가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일을 찾아서 도전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물론 자기가 흥미로워하고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일이 실제로 해보면 틀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문화재 좋아하고 문화재 사랑하고 답사하는 거 좋아하고 강의하는 거 좋아하고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보고서 쓰는 거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했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 보고서를 심사하고 저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괴롭히고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런 일들이 스트레스로 너무 많이 다가와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뭐라고 하고 말썽 피우고 괴롭히고 사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 라는 시점이 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모두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모든 인생에는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지금 자료 정리를 하다가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잠시 후 이 영상을 끄면 바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그런 것들이 힘든 사람들이 이제 TV 속에서 나오는 나는 자연이다에 촬영되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사는 게 지겨워져가지고 간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 아름다운 자원 풍경, 이 나라도 자원이 엄청 풍요로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뭐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란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수많은 기회가 널려있다. 불평 불만은 누가 들어주기는 할지언정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SNS는 다 허상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